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날이에요. 학교 폭력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학폭이에요? 학폭 친구하고 말도 못 하겠어요. 장난도 하나도 못 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요. 사실 뭐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반대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 말이에요. 어떠한 이런 경우가 되면 피해자의 피해는 있다라고 주장이 됐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않았는지 이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이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다툼과 모든 학생들의 실수를 학폭으로 처벌하거나 규율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맥락을 봅니다. 단순한 피해자의 감정만 본다면 법이 아니죠. 그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학원 차량 여러분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죠? 네, 제 아들은 학원 차량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원 차량 타고 집에 올 때 형아가 게임도 시켜준대요. 집에서 게임을 잘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셔틀을 타고 학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랑 같이 오는 것도 좋아한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학원 차량에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학원 차량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늦게까지 막 있다가 피곤한데 교습 방법과 차량 이용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리느냐, 학원 수업과 관련돼서 뭔가 서로 의견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좀 가시돋친 말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있었고요. 가해를 했다라고 주장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법원이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법원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중 일어나는 모든 언쟁이나 의견 충돌을 항상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는 공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마찰이 서로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격적이지만 그러나 의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마찰은 관계 속에서의 성장 과정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견딜 수 있고 이런 형태의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 사람은 자기와 외계, 내 몸 바깥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고통을 통해서 내 몸과 외계가 내 몸 밖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다. 자아의 성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은 적절한 고통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그 고통을 감각으로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관계를 배워나갑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렵죠. 인간관계가 고통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사랑을 크게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을 크게 경험해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은요, 아주 따뜻한 느낌부터 아주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것 같은, 속살이 막 베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과 마음이 단련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지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유를 부여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점들을 법원도 관계 속의 성장 과정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말싸움을 하면서 거친 말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으나 그 내용은 서로 어떤 폭력을 행동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를 받은 학생도 의견을 주어서 즉시 반박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이것을 일방적인 학교 폭력이다 라고 볼 수는 없고 학원 차량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의 논쟁 사안이었다
라고 해서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는 없다라고 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죠. 수원지방법원의 사건이에요. 자, 원고 학생인데 아마 남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뒤에 서 있었던 친구는 여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남학생이 뒤에 있었던 여학생의 가슴을 팔꿈치로 친 거였어요. 그러면 보통 여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수치심을 호소했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성범죄 사안이고 강제추행 사안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강제추행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학생이고 2학년 정도 됐다고 하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입니다. 또 피해 합의도 해야 되고요. 학교폭력으로 또 처벌도 받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최고로 강한 처분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사안이죠. 자, 그런데 조사 결과는 뒤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여학생과는 좀 달랐어요. 왜? 그 행위는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본 거예요. 학생이라서 사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뒤에 내용상으로 보면 이 학생은 앞에서 팔꿈치로 그 여학생이 있는 거를 알고서는 팔꿈치로 여학생을 치고 가슴을 치게 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친구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게 됐던 것 뿐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고의성이 없으니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법원도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사실 굉장히 운이 좋은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피해 학생도 그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아주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해줬고 또 실제 발생했던 일도 그 내용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 단순 실수라는 사실로 내용이 정리될 수가 있었고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 두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보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학교폭력과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의 발생된 갈등,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 같으세요? 첫째, 뭐요? 그렇죠. 고의성이 있었냐, 의도적이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요, 반복성이 있었다, 실수도 반복되면 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 아닌가? 이게 좀 반복되는 게 좀 너무 과한데? 이게 한 번 반복돼야지 두세 번, 세네 번 반복될 내용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요. 피해 정도는 실제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었나? 얼마큼 있었지? 그걸 피해 학생이 호소하는 내용만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발생했던 사실관계를 갖고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지를 따져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박탈되고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다 또는 실수였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몰렸어요. 근데 그건 그냥 말싸움이었는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근데 진짜 장난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두 사람 사이에서의 신체적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는 진짜 말다툼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중요할까요? 기록과 태도가 잘 기록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나는 내 의견을 얘기했던 거였고 나는 너의 의견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요. 나는 내가 조금 몸을 조심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몸을 조금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해서 너한테 피해를 준 것 같아. 근데 난 네가 진짜 뒤에 있는지 몰랐어. 미안해. 이런 이야기들이 둘 다 필요하겠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놓고 당시 대화나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나 이거 너 때문에 가슴 맞았어 라고 얘기할 때 대화하기 불편하고 괜히 민망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대화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내 입장도 설명하지도 않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사안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과실이라면 즉시 인정하고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실이면 즉시 인정하고 설명하는. 그죠? 나 이거 내가 좀 움직임이 좀 과했나 봐. 내 몸 행동이 좀 컸네? 미안해.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네가 뒤에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 절차와 관련돼서 조기에 분위기를 화해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학교폭력이란 거는 아무리 뭐래도 인간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관계를 잘 풀어나가면
무엇보다 문제 해결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죠. 모든 학교에서의 학생 간의 다툼이 학교폭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갈등은 나쁜가요? 아니죠.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배울 수 있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거를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명하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더해진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서 누군가가 가해자가 무조건 되고 누군가가 피해자가 돼야만 되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도 많이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형사 완전 정복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형사 완전 정복의 이승우 변호사,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